중간에서 샌드위치로 낀 남편들도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전미경입니다. 얼마 전 2월 달에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시어머니 공국 사건이 있었습니다. A씨가 자신의 상황을 커뮤에 물어봤습니다. 글에 따르면 A씨 아내가 시댁에 가는 것은 1년에 총 4번입니다. 설, 추석, 어버이날, 그리고 생신이요. 가서 3시간 안쪽으로 밥만 먹고 오고요. 평소 시부모님께 안부 전화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처가는 한두 달에 한 번씩 갑니다. 자신이 잘하면 아내도 변할 수 있다는 생각에 더 자주 왕래했다고 하고요. 문제는 A씨 모친이 싸준 음식을 아내가 빨리 먹어 치우라고 닥달한다는 거죠. 최근에는 곰국 국물을 받아 냉동실에 뒀는데요. 아내로부터 괴롭힌 수준의 문자를 계속 받는 거죠. 문자 한번 보세요. 공국 막 이러고 있잖아요. A씨는 이것은 일부 사례지만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기분을 떨칠 수 없다. 결혼 초부터 내내 이런 기분을 느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영상의 주제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갈등이 있을 경우 남편은 누구 편을 들어야 할까요? 구독자님들 중에 이런 문제가 생길 때 누구 편을 드시겠어요? 여자들 입장에서 친정어머니와 사위 사이에 갈등이 생길 경우 누구 편을 들어야 할까요? 유튜브 영상을 몇 개 찾아봤거든요. 남편이 중간에서 서로의 말을 전하지 말아야 한다. 어머니 앞에서는 어머니가 맞다. 아내 앞에서는 아내 말이 맞다. 이리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어머니와 독립이 안 된 아들이 도대체 왜 결혼을 한 거냐?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본 영상은요. 무조건 아내 편을 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결혼을 하면서 독립을 한 상태이니 새로 만든 가정에 충실해야 한다. 또 어머니보다는 아내와 앞으로 살 날이 더 많기 때문이다. 이런 답을 했다가 전국의 시어머니들에게 찍혔다. 이런 영상이 있었습니다. 중간에서 샌드위치로 낀 남편들도 참 힘들 것 같습니다. 답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요, 남편이 무조건 시어머니 편을 들어서도 안 되고요. 무조건 아내 편을 들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치에 맞는 사람 편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말을 전하지 않는다던가 서로의 앞에서 네가 맞다라고 한다던가 하는 방식은요.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 문제의 본질을 보지 않겠다는 회피의 방식이고요. 한국 남자들은 이 방식을 주로 많이 택하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어른이니 무조건 예의하는 것도 맞지 않고요. 이것도 한국 남자들이 많이 택하는 방식이죠. 다시 공국으로 돌아와 봅시다. 저 공국 문자 보시면 무슨 생각 드세요? 쉽게 갑시다. 또라이의 향기가 느껴지잖아요. 상또라이는 아닌데요. 세미또라이나 준또라이 정도는 되죠. 일이건 사적이건 절대 만나서는 안 될 인간 군상이죠. 네티즌들의 90%가 이혼을 찬성했고요. 문자 보니 소름 돋는다. 없던 병까지 생길 것 같다.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냐. 얼른 도망쳐라. 이리 말하고 있습니다. 양보를 100번 해서 시어머니가 정말 싫어서 시자 붙은 시금치도 싫을 지경이다. 이런 경우라고 해도요. 남편에게 문자를 저리 보내서 자기 성질을 떨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만일 저런 상황에서 아들이 와이프 편을 들어서 엄마에게 뭘 한단 말이에요? 왜 공국을 줘가지고 내 와이프 신기를 불편하게 했느냐. 앞으로는 반찬 아무것도 주지 말라.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엄청 속상하죠. 그런 아들을 뭐라 할까요?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 옳고 그름을 모르는 모질이라고 하죠. 저런 여자랑 도대체 왜 결혼을 했는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이혼의 지름길이 몇 개 있죠. 조건만 보고 한 경우, 외모만 보고 한 경우, 나에게 잘해주는 거 그거 하나 보고 한 경우, 친정이나 시댁의 갑질이 일반적인 경우, 매사 이기적인 인성 바닥인 경우, 사치를 일삼는 된장남 된장녀인 경우, 돈이 최고의 인색한 수전노인 경우, 가족의 가치를 모르는 배우자의 경우, 이런 등등인데요. 저런 인성 거지 배우자랑 어떻게 남은 인생을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물론 반찬을 가지고 오는 것이 며느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맞벌이고 애가 없으면 아침은 빵 이런 거로 간단하게 먹고요. 저녁은 사 먹는 경우 많거든요. 밥을 잘 안 해 먹어서 반찬을 버리게 되니 안 주셔도 된다.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좋고요. 아들 며느리가 이리 말하면 시어머니도 서운해 하실 것도 없어요. 뭐 아니면 그냥 반찬 받아와서 먹을 때까지 먹다가 다 못 먹으면은 뭐 그냥 버려도 되고요. 여러 가지 선택이 있잖아요. 상식적인 며느리들은요, 냉동실에 곰국 4-5개 가지고 저런 폐악을 떨진 않습니다. 저건 그냥 시어머니가 싫은 거고요. 남편 말처럼 남편과 시어머니를 무시하는 거가 맞습니다. 이기적이고 못 배운 며느리죠. 물론 한국 사회에서는 반대의 경우가 더 많죠. 고부 갈등이 있을 경우 대부분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갑질을 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에는 아들이 와이프 입장에 서주는 것이 맞고요. 자기 엄마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 부모에게 아무 말도 못하는 자식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요새는 장서 갈등도 많죠. 사회 입장에서 힘든 장모님도 많습니다. 이런 아들, 딸들을 마마보이, 마마거리라 하죠. 그러니까 본인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어른에게 대들면 안 된다는 유교사상 이런 거에 충실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더라고요. 실제로는 부모와 정서적 독립이 안 되어 있는 거고요. 뭐가 옳고 그른지 자기 확신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은 원가족 내에서 부모와 그런 역동 속에서 살았거든요. 새로 들어온 배우자 입장에서는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행동들이 발견되는 거고요. 조선시대 이럴 때 글을 익힐 때 가장 먼저 소학을 배웁니다. 수학의 첫 주제는 부모의 은혜와 효도입니다. 자지사친야, 삼간 이불청, 즉 호흡 이수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의 잘못을 간할 때 진심으로 3번을 간하며 그래도 듣지 않으면 눈물을 흘리며 부모의 뜻에 따라라. 일단 소학에서도 부모의 잘못을 간하라고 말합니다. 그 뒷얘기는 들렸습니다. 잘못된 부모의 뜻에 따르면 안 되죠. 부모가 뭐 주가 조작하고 마약하고 뭐 이런 거 할 때 하지 말라고 해야 하고요. 부모가 계속 하더라도 자식이 그 뜻에 따르면 안 되죠. 뭐 자식에게 과한 요구를 할 때도요. 그게 잘못된 거라면 노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맞았던 사상이 현대에는 안 맞는 거죠. 세상이 변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울 경우 남편이 누구 편을 들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답은 맞는 사람 편을 드는 겁니다. 마누라 치마폭에 쌓인 모지리가 돼도 안 되고요. 엄마 치마폭에 쌓인 마마보이 모지리가 돼도 안 됩니다. 한국은 집합주의 문화권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건 좋은 거라면서 문제의 본질을 들여다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소리 없이 지나가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거죠. 저는 이런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무조건 어머니든 와이프든 다 맞다면서 황희정승 코스프레를 해야 합니까?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을 때 옳고 그름, 합리와 비합리, 공정과 상식 뭐 이런 것을 고려할 수 있는 성숙하고 열린 평등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전 영상 복습합시다. 똑똑한 사람이 제1원칙, 이너서클에 대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비판을 할 수 있다. 내 어머니가 혹은 내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아는 그대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